지지난 주에 마이애미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에 이제 월드 헬스 엑스포 해가지고 미국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를 다녀왔어요. 예전에 적색 근적에선 빛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믿지를 않으셨어요. 많이 안 믿으시고 미국말로 해주면 스네이크 오일이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오일, 뱀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든지 바르면 남는 거. 그래서 미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호랑이약이 미국말로는 스네이크 오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약. 스네이크 오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쓰는 가짜 만병통치약 스네이크 오일이 라이세라피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서 그래서 빛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적색 근정에서 라이세라피 이 부분을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자신들 병원이나 클리닉에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병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품은 미국 의료진단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요. World Health Expo June 2025 마이애미에서 이건 작년에 오셨던 분, 작년 라스베가스 12월달에 또 이거는 저희 한 2주 전에,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전에 저희 그때 오신 이 니나 구타, 닥터 니나 구타는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anti-aging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저희 제품 많이 가져가시고 올해는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몇 개를 가져와가면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기 계셨던 의사 선생님은 작년 12월달에 저희 라스베가스 회의에 오셨었는데 며칠 전에 또 오셔가지고 예전에는 요거를 구매하셨는데 지금은 요 큰 거 있어요. 헬바디라고 해가지고 큰 제품을 이제 구매를 또 해가지고 병원에다 놓고 쓰시겠다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난번에 이것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보이시죠? 아침, 저녁 햇빛을 쬐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게 띄고 있는 뒤에 해가 여기 있어요.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지는 해인지 떠오르는 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가 요 회에서 오는 해, 자기 머리에서 오는 해가 아닌 옆에서 오는 해, 등 뒤에 이런 햇빛을 쬐면 이 햇빛에는 무엇이 많냐 그러면 보여드린 대로 햇빛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근적이었습니다. 근적에서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근적에서 이 햇빛 중에 이 햇빛을 쬐어도 도움된다 하는 것은 떠오르는 햇빛, 지는 햇빛에는 자외선이 거의 없습니다. 자외선.
자외선은 여름에 여기서 한낮에 머리에 해가 있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공기층이 이렇게 있어요. 공기층. 근데 바로 머리에 있는 해가 저한테 비치면 공기층이 아주 얇아요. 그런데 자외선은 공기를 지나가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지나가면서 또 물방울도 있고 거기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께가 얇으면 머리에서 오는 자외선은 햇빛에는 자외선이 많은데 공기층이 얇으니까 땅 위에 우리 햇빛을 낮에 햇빛을 쬐면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공기층이 이렇게 있어요. 해가 여기서 오면 공기층이 길게 지나가요. long distance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낮에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 100이 있다. 그러면 이 아침 이 해가 떠오를 때 질 때는 뭐 10 이하 자외선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아침에 sunlight right after sunrise 해가 바로 뜬 다음에 햇빛 혹은 해가 지기 전에 햇빛 아침 10시, 오후 4시 햇빛은 자외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 10시, 11시, 12시, 1시, 3시, 4시까지는 자외선이 엄청나요. 그런데 아침에 막 해가 떠오르고 또 해가 막 지기 전에 있는 해는 근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외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 요즘 같으면은 아침 뭐 6시, 7시 사이에 해가 다 뜨거든요. 그때 1, 20분 이렇게 걷거나 요즘 저녁은 6시쯤 넘어서 해가 져요. 그래서 한 6시쯤에 반바지 차리고 운동복 차리고 뭐 동네 아파트 주변 10분, 20분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근저외선이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조건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해요. 근데 이제 사람 몸이 전부 다 세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뼈세포, 눈세포, 살세포, 무슨 세포. 이 세포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발전소가 다 있어요. 세포의 발전소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인 건 다 아시죠?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이 발전소가 운동선수들한테는 세포 하나에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는 수백 개예요.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많은.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장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다 분해가 되면 결국은 설탕이에요. 포도당. 음식이 다 잘게 나눠지면 단백질도 있지만 대부분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을 쉬운 말로 하지만 설탕. 그러니까 핏줄이 대장 주위에 실핏줄이 있어가지고 핏줄이 다 그 설탕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떨어뜨려줍니다. 요 세포의 세포막에는 저게 있어요. 문이 많아요. 문. 열었다 닫혔다 문도 있어가지고 여기로 전부 다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인데 발전을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설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숨을 우리가 쉬면 허파과리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그거를 핏줄이 또 날라다 줘서 이제 산소를 떨어뜨리고요.
산소가 있어야 터잖아요. 산소하고 이 설탕하고 이 두 개가 미토콘드리아의 연료가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발전하는 모양이야. 발전하는 모양인데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ATP라고 해요. 그 다음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 ATP라고 하는데 생체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내요. 빛이 없을 때. 지금 여기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근접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빛은 무슨 빛이에요? 창고. 네. 창고. 물건 이렇게 놔둬서 물건 차릴 때 쓰는 창고에 들어가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LED 틈이 정말 기가 막히게 비싸고 좋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빛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빛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빛이 전혀 아닙니다. 창고에 쓰는 빛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이 읽고 또 보고 또 뭐 일하고 이러는데 싸게 만들기 위해서 싸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든 빛. 옛날에는 뭐를 썼냐면 촛불을 썼잖아. 촛불도 쓰고 뭐 나퍼불이라고 해가지고 램프도 쓰고 그 다음에는 뭐를 썼냐면은 백열전구를 썼어요. 백열전구. 그 다음에 할로겐등.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형광등.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LED등. 촛불은 정말 좋은 자연빛인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빛은 1%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열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열등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백열등은 떠오르는 햇빛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없냐? 자외선이 없어요. 자외선이 없는 떠오르는 햇빛, 그게 백열등의 색깔이 비슷하죠. 요게 조금 더 하늘에 뜨면 조금 연한 색깔이 되는데 그게 할로겐등. 할로겐등, 백열등은 자외선이 없는 햇빛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외선이 없는 햇빛하고 똑같은 백열등, 할로겐등은 빛을 내는데 전기를 100을 주면 전기 에너지 100이 들어갔어요.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열등은 한 3 내지 4를 빛으로 바꿔요. 3 내지 4%가 빛 에너지로 바뀌고 94, 5, 6%가 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열은 다른 말로 원적외선이다. 사람이 여기 몸에 뜨겁게 느끼는 전자파가 원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백열등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적외선,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근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없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백열등에 다 들어있어요. 전구 중에 제일 100점짜리 전구가 백열등, 할로겐등인데, 그러니까 백열등은 아침에 요즘 같으면 아침에 막 떠오르는 6시, 7시에 뜬 햇빛이 백열등이에요. 블루스레임하고. 그 다음에 7시 조금 넘어서 약간 노란빛이 되는 빛이 할로겐등. 그 백열등이나 할로겐등은 니크롬전을 써가지고 뜨겁게 쇠를 달궈가지고 빛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연탄집게 이렇게 보면 창문을 보면 빨갛게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물질에다가 열을 가해서 나는 빛, 그게 자연빛, 햇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햇빛에는 자외선, 감마선, 온갖 그런 게 있지만 지구를 통과해 오면서
이제 지구 주변에 있는 그 공기라든가 오존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감마선, X선, UV 이런 거를 많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해와 똑같은 것이 백열등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겐. 형광등은 뭐냐? 형광등에는 그래서 백열등, 할로겐 등에는 어마어마한 근적에선 뜨겁게 느끼는 것이 원적에선,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란거가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 햇빛이에요. 백열등. 근데 왜 안 쓰냐?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보려면 밝아야 돼요. 근데 밝기가 웬만큼 되려면 백열등을 여러 개 써야 돼요.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빛이 2가 나와요. 2, 3. 그런데 형광등을 썼더니 형광등은 이제 원적외선이나 뭐 근적외선 형광등은 별로 안 뜨겁잖아요. 그죠? 거기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빛이 약 10 정도 나와요. 10. 그러니까 백열등 5개를 써야 나오는 빛이 형광등은 1개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W짜리 형광등이 있다. 그러면 그 100W짜리 백열등을 5개를 써야 돼요. 백열등 하나에서는 빛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형광등 하나에서는 빛이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열등을 5개 써야 형광등 하나 쓰는 그런 빛 밝기가 나와가지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싸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형광등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LED는 전기 100을 주면 빛이 한 2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100W짜리 그 LED 등을 썼다. 그러면 빛으로 밝기로만 따지면 백열등에 10개 내지 뭐 15개를 백열등 100초짜리 100W짜리를 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백열등 쓰는 것에 한 15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 돼요. 그런데 이 빛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근적외선이 하나도 없고 여기 그래서 이제 근적외선이 뭐를 한다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근적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제 2개가 나온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세포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막 지금 운전을 갖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에너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10km, 20km, 시속 20km로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뒤에 꽃무늬에 물도 떨어지고, 뭐, 탄산가스도 나오고, 이 자동차 배기가스 아주 나쁜 거.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죠?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여기 활성산소는 아주 나쁜, 그야말로 어떤 단백질이든지 가서 공격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지느냐? 우리가 음식을 막 먹고 채소 먹고 뭐 시금치 먹고 그러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자꾸 없애주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그냥 살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평소에 빛이 없는 이런 데서 시속 20km로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한 개가 죽어버려.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된다거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그러면 시속 미토콘드리아가 20km로 평소에 달리다가 시속 10km로 이게 느려져요. 그러면 노가만 생겨요. 찌꺼기가 그냥 더 나오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장이 나면 시속 5km로 가다가 나중에 서버려요. 서가지고 엔진만 부릉부릉부릉 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아니면 저녁에 이 노을 직전에 이 햇빛을 받으면 그 중에서 근적에서 빛이 세포의 사람 목소리로 얼마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 4, 5cm까지.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 시속 20km 달리던 미토콘드리아가 갑자기 시속 60km는 조금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마일로 따지면 미국에 가면 20마일이라고 20마일, 시속 20마일인데 아니 갑자기 60마일로 왕 하고 하는 거예요. 60마일이면 100km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건강하게 시속 20마일로 달리던 미토콘드리아가 이 적색 근적외선 받으면 이 근적외선 빛이 사람 몸속 한 5cm 정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시속 60마일이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내고 이때 활성산소가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때 뭐가 막 또 튀어나오냐면 여기서 멜라토닌이 동시에 튀어나와요. 빛이 쪄지면 멜라토닌은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의 10배 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활성산소 한 개가 항산화 물질 하나가 활성산소 하나를 없애버리는데 여기는 멜라토닌 분자 하나가 활성산소 10개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쪼여지는 동안에 내가 이 근적에서 빛이 쪼이면 그 순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20마일로 슬슬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60마일 per hour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미국 저 고속도로에서 보통 맥시멈이 65마일 per hour예요. 65마일. 영원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달리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항산화 물질이 여기서 생성된 활성산소를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닐라이트라는 걸 무엇이냐? 이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햇빛을 못 쬐어도 그거를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쬐기만 하면 세포가 그냥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거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고장이 난 세포도 막 이거를 쬐지만 이제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조금만 쬐도 효과가 막 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진짜로 문제가 있거나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진짜 1분만 쬐어도 이 효과가 자기도 모르게 막 날 수가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쬐었는데 뭐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빛이 쬐어지면서 튀어나오는 항산화 물질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햇빛이 미토콘드리아에 쬐어지면
아주 기가 막힌 항산화 물질이 막 생겨가지고 가만 놔두면 암을 만들고 온갖 질병을 만들어줄 활성산소를 다 없애줍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만 햇빛을 쬐어도 그야말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햇빛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마일 퍼아워를 달리듯 미토콘드리아가 갑자기 60마일 퍼아워를 달리면서 멜라토닌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한은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적에서 빛을 이렇게 세포에 니어 인프라레드 라이트를 쬐어주면 이게 멜라토닌을 안 만들어요. 멜라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냐? 밤에 이런 안에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조명, 인공 조명에는 파란 색깔이 들어있거든요. 파란 색깔이 눈에 쬐이면 절대로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또 파란 빛이 안 보이면 신호가 뇌에 송과선이라는 그런 호르몬 샘에 신호가 가요. 나 지금 불 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멜라토닌이 아주 감정 수긍할 만한 호르몬 샘에서 그야말로 뿜어져 나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피줄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순환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Circulatory melatonin. 이렇게. 그런데 빛이 세포에 쬐어지면 요거는 세포 내에 있는 멜라토닌.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찌꺼기가 막 나온 것을 빛이 쬐어지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적외선 빛은 생체에서 자외선과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란빛을 쬐면, 파란빛을 많이 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 가시광선,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거 창고등, 이거 창고등이에요. 꼭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창고등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자랑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7시간 노출된 어린이들의 이 대뇌 피지를 검사했더니 뇌가 점점 낡아진다. 그런데 이제 자연광에서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 머리가 더 좋아지더라. 근데 자연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백열등이나 할로윈 등을 옆에다 켜놔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등은,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등은 이 할로윈 등에 제가 한번 진짜 해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 아니에요. 이건 할로윈 등 같은 거. 이게 담아 아니에요? 담아 이런 것은 백열등을 가장한 LED 등의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백열등이 좋다고 하니까 백열등 치면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뇌에서 튀어나오는 순환 멜라토닌을 잠 모르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빛이 쬐어지면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은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 나쁜 아주 그냥 bad waste, 아주 나쁜 찌꺼기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왜 우리가 많이 만들어줘야 되냐?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깨시는 이유가 멜라토닌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멜라토닌이 돌아야 피 속에서 멜라토닌 양이 얼마만큼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 1시, 2시, 뭐 12시, 1시, 2시, 3시 그때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멜라토닌이 감소해가지고 일찍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이 햇빛을 아침 저녁으로 쬐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 머리맡에다가 라이프 빔을 놓고 얼마 전에 박사님께서 생식을 라이프 푸드라고 하니까 이 책을 라이프 빔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라이프 빔의 이제는 아이레드 프로가 아니고 라이프 빔 is the sunlight next to your pillow. 이 근적외선이 없는 창고 등 아래서 사시는 분들이 햇빛을 쬐려면 수시로 이걸 쬐라. 우리 사무실이에요. 여러분들 또 사장님들 사무실 기가 막히게 멋있는 뭐 평판 LED를 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전부 다 창고이지. 여기 인공조명에는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세 개가 합쳐지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도 무슨 색깔이냐면 그야말로 창고 색깔이에요. 형광등 옛날에 그냥 칙칙한 형광색. 형광등 며칠 얼마 켜놓으면 빛이 검해지고 그냥 색깔도 이상하다. 그런 빛하고는 별 차이 없어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어떤 걸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있던 형광등 싹 없애고 그냥 기가 막힌 LED로 싹 바꿨어. 그걸 가보니까 전부 다 이걸로 바꾼 거예요. 창고등으로. 근적에서는 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다. 지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차려주는 거 밥 먹고 그냥 학교에 가서 학교 건물 안에 근적외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5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옆에 있는 이 분식센터에 가서 라면 하나 이렇게 해놓고 또 어디로 가요? 학원에 가면 전부 다 창고등에다가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햇빛을 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의 도시인들 15월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어떤 외국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미국 사람들이 타일랜드 가서 산다고 타일랜드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하루 집에 있는데 아침에 야 그럼 운동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랬더니 운동을 하러 나가면 벌레가 나오고 모기가 나와가지고 좋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햇빛이 좋은 나라에서도 바깥에 안 나가고 창고등 안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주니까 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빛들이 이 빛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90% 이상. 이런 속에서 1년만 살았다. 내리 오케이. 근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여기서 살면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이들은 전부 다 안경 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안경 안 끼는 애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마이오피아, 근시, 자폐증
ADHD, 잠 못 자는 거, 어떤 이 미국의 유명한 그야말로 존스 홉킨스 하스피럴 어마어마하게 좋은 병원이에요. 거기에 일하던 30년 일하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참 무관하게 생기고 그냥 일생 내내 간호사로 수술방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런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이거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쉬해서 불화시켰어요. 그냥 유망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아름다운 근적에서 헬프라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무시는 분들이 뭐 무섭다고 혹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참고 등을 켜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주무시면 무슨 위험이 있냐면 over 50% of elderly people, 나이 드신 분들 50% 이상이 sleep with the lights on, 빛을 이 창고 등을 켜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approximately doubles the risk. 위험이 obesity, 살찌는 확률이 2배 이상. diabetes, 당뇨, 그다음에 hypertension, 뭐 우울증, 뭐 아주 뭐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간호사나 이렇게 창고 등을 켜놓고 주무시면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이거 첨단 이렇게 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갖다 해서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질병들이 많은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빛을 쬐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이 쬐어지면 무슨 어떤 진통제가 되거나 무슨 뭐 항암제 혹은 뭐 이런 약이 돼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빛이 세포에 쬐어지면 고장났던 세포가 점점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 세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오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요. 약을 1년 먹으면 오케이. 2년 먹어도 뭐 maybe 오케이. 3년, 4년 지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후유증들이 막 나타나요. 암이 생기든 뭐 혹이 생기든 온갖 게 있다. 또 눈에 있는 뭐 황반변성 되기 전에 또 글로코마, 녹내장, 백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관리한다고 약을 막 먹는데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그런 데를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황반변성은 90%가 건성이라고 해요. 건성. 그러니까 건성은 뭐냐면 여기 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신경 세포가 있어요. 세포, 망막 세포. 망막 세포가 있고 신경 촉수가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망막 세포가 이렇게 있고 신경 촉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루젠이라는 찌꺼기가 나이가 들면 자꾸 껴가지고 찌꺼기가 두꺼워지면 빛이 신경 촉수가 이거를 신호를 받아서 뇌로 전달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찌꺼기가 그냥 껴가지고 루젠이라는 찌꺼기가 끼는데 약을 먹으면 뭐 당분간 좋아질지 모르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습성은 그래도 약이 있는데 건성, 드라이, 마큘러 디제너레이션은 약이 없어서 우리가 빛을 쬐주니까 많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게 되고 또 희미한 것, 약하던 시력이 증가되고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게 앤 리버트라는 사람은 호주에 그야말로 탑 사이언티스트예요. 이분이 수천 편의 논문들을 다 이제 임상 논문들을 골라가지고 그 논문들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찾아서 그 논문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논문들만 골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닥터 앤 리버트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가서 검색을 했다 해도 이분이 몇 달 전에 인도의 모디 총리한테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파킨슨 치료하는데 빛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닥터 앤 리버트가 조사한 거예요. 빛을 가지고 하여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 약 타면서 먹어야죠.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 약을 타야 되고 이 약을 수없이 많은 약을 타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적색 근적외선 포토메디슨 하나만 이렇게 그냥 앞내가 이렇게 쪼여주면 거기에 고장난 세포가 빛을 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적색 근적외선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 빛이 생체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 그거를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에 뭐가 아프다 무릎에 티비아가 어쩌다 목이 좀 싹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 이러면은 관절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낫게 해준다 아닌가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거기에 세포가 빛을 받아가지고 점점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적색 근적외선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테라피.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온갖 이 근육이 경련 일어나고 아프고 거기다가 이렇게 쪼여지면 뭐를 해줘요? 세포가 에너지 막 만들게 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빨리 피로도 회복될 수가 있고 운동 열심히 하면 젖산이 많이 생겨요. 젖산이 많이 생기면 아프다. 거기다 빛이 쬐어지면 젖산이 막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논문들이 다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냐? 미국 오레곤 대학의 체육학과의 달리기 센터에 가보면 많은 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달리기 시합하기 전에 30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새? 아까 그 20마일로 에너지 만들어내던 미토콘드리아가 60마일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갖다 했더니 뭐가 좋아지냐면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기록이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거는 도핑에 안 걸려요. 그냥 내가 빛만 쪼여주는데 도핑에 안 걸리고 영국의 유명한 축구 뭐라고 하죠? 무슨 리그? 프리미어리그의 그 센터들에 청탁하 보면 전부 다 영국 회사에서 만든 통들이 방치제 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기 들어가가지고 20분, 30분 있다 나와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팀들 거기 가도 그냥 이 방치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아는 사람들은 이만큼 이 빛이
이 호랑이 약이 아니고 뱀기름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포토 메디신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어디나 어디나 다 써요. 이거는 저희가 미국의 하이어한 인플루언서가 내용을 보내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와가지고 밤 9시 15분에 LED 투어 지금은 라이프를 다 켜고 무릎이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한 15분 20분 하고 9시 40분에 잠을 자는데 이 인플루언서는 아직 빛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창고등을 켜놓고 이렇게 자요. 교육을 아직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쓰는 스킨케어, 레인케어, 그다음에 펫케어, 펫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머리 헤어케어, 치매, 파킨슨 케어, 그다음에 살 빼는 거 몽땅 다 어떤 거든지. 아까 살 빼지는 이유가 뭐예요? 살이 빠지는 이유가 세포 안에 설탕을 갖다 막 집어넣었는데 빛을 쬐어지면 막 해가지고 4배 이상 빨리 그게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매일 이렇게 뭐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찌지도 않는데 빠지지도 않아. 이런 분들은 복부나 허리나 뭐 이런데 한 달쯤 하루에 매일 쓰다 보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네, 당연히 빠져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근데 이게 살이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를 쪼이면 세포가 그냥 에너지 만들고 연료를 태우는 게 서너 배 빨리 막 태워요. 제가 어느 간호사한테 병원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신 통을 임산부가 맨 처음에 얼굴이 붓고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큰 통을 가져다 놨어요. 헬파리.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자기도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조그만 걸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고민이 뭐 살찐 거라. 그래서 허리에 아침 저녁을 대보세요. 그리고 한 2달 있다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빛이 쬐어지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빛이 좋다고 하니까 한 군데다가 많이 쬐어지는 말라고 그랬고 좋다고 하루 종일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있어보세요. 뭔가 부작용이 다 나타나요. 피곤해요. 아니 뭐 20마일로 천천히 달리는 세포를 그냥 빛을 쬐가지고 20마일 막 달리게 해놓고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되면 그만 쓰시고 한 일주일에 쉬시다가 이렇게 좀 써보세요. 제가 얘기를 갖다 하는데 원리를 모르시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써라. 공부를 갖다 하면서 쓰면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보초가 되는 맛이지.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고 뭐가 있고 내 가슴에 맺힌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적색 근적외선 방치조 한글을 쓰셔도 돼요. 한글 치면 주로 한국에서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용이 좀 적어요. 영어로 쓰시면 전 세계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영어로 쓰시고 그걸 갖다 해석하시는데 자유의 방안이 나오는데 포토바이오모듈레이션 테라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받고 할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리고 좀 근심 많은 얼굴 오시더니 저희 딸이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글 들어가지고 하시고 구글 Red and Near Infrared Photo Biomodulation Therapy, 불임 그러면 infertility예요. fertile 그러면 생산을 잘하는, infertile 그러면 불임의 그런 뜻이에요. infertility 그러면 불임, infertility 그냥 치니까 그냥 이만한 논문들이 그냥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가지고 10개월 후에 전부 다 셋이 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런 훌륭한 결과가 있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d and Near Infrared Photo Biomodulation Therapy,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남이 나 이거 때문에 정말 고민이야 그러고 약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단어를 한글로 치셔도 되고 영어로 찾아서 바꿔서 치시면 수없이 많은 겁니다. 특히 구글의 AI가 제미니 혹은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연동자 한 대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여드리는데 이 구글 AI가 설명을 갖다 해줘요. 옛날에 구글 AI가 그냥 진행이 한 7, 80%밖에 안 돼가지고 틀린 것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정확해요. 그래서 Red and Near Infrared Photo Biomodulation,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불임이다. 똑같이 치면 이렇게 또 그런데 거기다가 암이라고 해서 무슨 암 이렇게 치면 거기도 또 자료 다 나와요. 나왔다는 자료도 있고 뭐 했다는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약처 세계광치학회에서는 암 부위에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암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에게 임상실험은 허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거는 사람 죽고 살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임상실험은 다 허가를 해요. 그런데 사용해서 잘못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것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가면 체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 라이트 테라피가 호랑이 안 되는 거고 뱀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도 이상 공식적인 기구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빛이 실제로 치료도 한다더라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거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시면 어떤 데 여러 가지 정말 결과가 좋았다는 것도 있고 이건 이런 결과가 있었다, 또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결과도 나와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확률적으로 이게 대부분들이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
여기 이렇게 만큼 부어오려는데 여기다 써도 되니까 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여기다 이걸 쪼여가지고 좋아졌고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쓰시면 정말 다양하게 이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쓰는 빛의 색이 여기에 들어가는 빛의 색이가 다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품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빛의 색이 이외에도 다양한 펑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쪼이면 약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대면은 엄청나게 세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쓰면 이 코 위에 빛의 세기가 제일 세요. 여기다 대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굉장히 세요. 이게 초점이 여기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이 다 맞춰져가지고 이 바닥에 손대보면 허예요. 근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50cm 정도 떨어진 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빨간 빛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금속에서는 샘물처럼 솟아나요. 엄청나요. 여기에 금속에서는 카메라로 대면 새까맣게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이거는 무슨 빛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다 청고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읽고 보고 하는 데는 이걸 쓰시면 되는데 적어도 아이 공부하는 옆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식탁 위에는 무슨 빛을 쪼여 주셔야 돼요? 식탁 위에 쪼여지는 빛은 식탁 위에는 떠오르는 햇빛을 쪼여주셔야 돼요. 아침에도 떠오르는 햇빛을 보고 식사하는 거하고 창고등 아래서 하얀 창고등 그것도 뭐 불그스름한 창고등은 또 이 흉내라도 냈죠. 실제로는 변적이선이 없지만 이런 하얀 거, 형광등 옛날에 나온 주광색이라고 하는 거 그건 창고등 중에서도 정말 창고등. 여기다가 이제 전구색 이렇게 컬러를 조금 나오게 만들어놓은 것은 조금 그래도 눈으로라도 뭐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침 먹을 때 이 식탁 위에 떠오르는 햇빛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반찬이 색깔이 햇빛 안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백열등, 형광등 아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씩씩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광등, 백열등 안에는 색깔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백열등, 할로겐등, 태양의 빛의 품질을 100이라고 하지만 칼라를 만들어내는 빛의 품질이 100이면 백열등도 100, 할로겐등도 100. 옛날에 형광등 50. 형광등 이렇게 쓰다가 끝이 뭐 시커매지고 뭐 이런 거 이건 등이 아니고 그냥 참고 하기 위한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식탁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거기에는 원적외선, 금적외선, 원적외선 좋잖아요, 그죠? 원적외선도 이거는 뜨겁게 해가지고 치료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금적외선은 피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가서 세포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죠.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뇌 속으로 금적외선 들어가가지고 뇌를 빨리 산업에 빨리 움직이게 해주나요? 그럼 어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여러 가지도 많은데 빚 가지고 관리 못하는 그런 질병이 뇌 질환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듣지 않으면 빛을 써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자꾸 뇌가 다쳐서 멍한 사람들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그다음에 우리 애가 자꾸 그냥 멍하니 그다음에 어떨 때 과민 반응 일으킬 때 아유 빛을 써라. 아유 우리 딸이 요즘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이거 우리 아들이 뭐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태어나고 또 우리 남편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없고 그럴 때 빛을 써봐라. 뇌졸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거 있을 때도 빛을 쬐면 빛이 들어가가지고 뇌세포 고장난 거를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뇌세포에 직접 쬐면 고장난 뇌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를 직접적인 효과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다. 그런데 여기다 안 쪼이고 배에다만 쪼여도 배에는 여기에 림프관, 핏줄 뭐 다 지나가면서 그 안에 돌아다니는 셀들이 있어요. Circulatory immune cell, Circulatory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핏줄 속에도 있어요. 핏줄. 빛을 여기다 쬐주고 뼈에다가 빛을 쬐주면 뼈 속에 아까 선호에 빨리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뼈 속에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스템셀. 스템셀도 마찬가지로 빛을 받으면 빨리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던 스템셀이 또 증가해요. 스템셀이 늘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 가다가 고장난 데 가면 고장난 세포를 스템셀이 새로운 세포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적인 효과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배 안에는 수없이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살이 찌고 문제가 있는 사람 박테리아를 뱃속을 검사해보면 그냥 나쁜 박테리아도 그냥 뭉태기 좋은 박테리아는 별로. 근데 배에다가 이렇게 쪼여지니까 무조건 한 달, 2달 지나니까 나쁜 박테리아가 다 줄어들고 좋은 박테리아가 늘어나서 이 사람이 막 파킨슨 환자였었는데 몇 달 이렇게 배에다만 해봐도 파킨슨 환자의 뱃속에 나쁜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요. 배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아까 누구냐면 앤 리버트라는 호주의 박사님이 그 빛 세라피, 라이트 세라피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많이 임상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인도 모디 총리님한테 악수하고 모디 총리께서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힌 횟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개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ILD 프로가 황 박사님께서 라이프 빔이 좋을 것 같다. 라이프도 참 좋고 하니까 두 개를 합쳐졌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가 야 여기 이렇게 쓰면 돼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전정학과고요. 메디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찾아서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저희 대학교 병원장님이 이거를 만들려고 게 한 20년. 저는 무슨 등을 하고 있었냐면은 창고 등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는데 내가 하는 연구가 뭐 에너지도 줄이고 돈도 뭐 절감하고 내가 하는 게 참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창고 등 연구를 갖다 했어요. 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또 무슨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은 2028년에 백열등 전체 폐기 그게 미국의 정책인데 미국 에너지 상황에다가 대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열등 쓰게 해줘라, 한력에는 없애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 그거 사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거를 쓰지 마라. 공장에서 전부 다 백열등 써보세요. 그냥 전기료가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 생산하고 하는 데는 뭐 창고등 is okay. 근데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밥을 먹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햇빛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 들어가서 Red and Near Infrared Photo Biomodulation Therapy 한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명 이걸 치시면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아주 성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옛날 AI는 머리가 안 좋았는데 요즘 AI는 굉장히 잘해요.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구글 트라이를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햇볕이 좋은데 다 들을 수 있게. 아침에 햇볕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제 저기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유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충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고. 유리는요 자외선을 거의 차단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오후 4시 사이에 햇빛 쏘면 자외선이 엄청나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울 때 창가에다가 의자 하나 펴놓으시고 거기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차를 한잔 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라이트 테라피는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유리는 자외선은 차단하고 근적외선 그다음에 또 원적외선은 다 들어오죠, 그죠? 유리창을 통해서도 따세요. 자외선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가에 의자 갖다 놓으시고 겨울에 또 낮에도 나가시기 힘드시면 거기다 띵띵이라도 옆에서 큰 창틀에서 하시면 그게 좋은. 그러니까 창문을 통한 빛은 자외선 걱정을 갖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보면 강아지가 더 쫓쫓한 것 같은데요. 네. 강아지가 아침에 거기 앉아요. 네, 굉장히 주인을 닮아서. 네. 호주에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호주에서 네. 가능하지. 그럼 호주에서 받아서.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호주는 호주에 이거 다 있잖아요. 사용하는 60V. 거기에 따로 있어요. 예. 그 호주의 벽에다 꽂기 위해서 리셉타클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호주에 사용하는 블레이드는 이게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 호주에 사용하는 거, 영국에 사용하는 거, 온 세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할게요. 저는요, 저희 컨벤션 할 때 이제 그 제품을 사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네. 이제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이렇게 이해도 하고 네. 다른 분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제 오늘 박사님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이렇게 베니라이트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쏘이게 되면 이렇게 그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20으로 뭐 활동을 하다 60으로 활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쏘이면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정말 하루에 그 500Hz에 놓고 하루에 30분 한 번만 쓰고 나면 그게 이렇게 60으로 되는 활동력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 그게 지속이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햇빛이 쪼여지면 네. 그게 쪼여지는 동안에는 이제 원리적으로 해주면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햇빛을 끊으면 네. 이제 중단이 되는데, 여러 논문에 보면 그런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네. 한 7, 8시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효과가,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지금 라이트 테라피 30분을 하기 전에 시험을 보게 하고 그 30분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하면 점수 차이가 이만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반복을 하면 점점 그걸 썼을 때나 전과 후의 차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그런 결과들을 라이트 테라피 효과를 나타낼 때는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사용한 다음에 사용을 몇 달 안 하고 한참 후에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본 임상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더라도 처음에 몇 달 정도 이렇게 했으면 몇 달 후에도 그 효과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더라, 이런 논문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쓰시고 계속 쓰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조금 썼는데 뭐 힘들다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세포가 여러 논문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것을, 우리가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을 세포의 호흡이라고 해요. Cell respiration. 그냥 산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호흡이 아니고, 숨을 쉬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세포에 갖다 놓고 그거를 막 이렇게 발전을 갖다 해가지고 탄산가스, 물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활성산소 나오고 하는 온갖 이 과정 하나를 세포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의 호흡이라는 과정이, 셀 레스피레이션이 빛을 받으면 여러 과학자가 증명한 것이 3-4 times faster. 그게 빨리 된대요. 그런 결과를 제가 읽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것을 하신 분이 독일의 오토 월버그, 미국 발음은 아토 월버그고요. 독일 발음을 하면 오토 월버그 이렇게 돼요. 독일 그분은 노벨상을 한 번 받으시고 두 번째 받으실 뻔했는데, 두 번째는 히틀러가 있는 바람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2번 받으실 분이 그 빛을 연구하셔가지고 세포가 빛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세포의 고장이 나면 미토콘드리아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게 달라붙어 있어요. 빛을 받으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달라붙어 있으면 주변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못 들어요. 그 빛을 쭉 쬐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확 떨어져 나오고 산소를 확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냥 막 발전해요. 떨어져 나간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주변에 핏줄에 금방 흡수가 되면 핏줄이 탁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발견을 해서, 저는 그거를 읽는데 처음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몰라서 저희 병원장님 오셔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라 그럴 때, 야 이거 뭐 빛이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읽었는데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에 나온 얘기예요. 한 번 읽어봤는데 진짜 몰라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2번, 3번, 4번, 10번, 20번 이렇게 읽고 나서 내가 참고등을 하지 말고 그때는 이게 참 훌륭한 등이었죠. 에너지도 뭐 줄여주는 이런 조명등하고 LED, LCD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조명등 말고 이제는 메디컬 라이팅을 좀 해보자. 그래서 비록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돌팔이 이제 사이언티스트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다가 어두운 방에다가 그 베니라이트를 켜놔도 되겠네요? 사람을 그냥 어두운 방에다가 이렇게 켜놓으셔도 빛이 여러분들이 눈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예. 이렇게 평소에 보면 근적에서는 그냥 뭐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켜놔도 그 집에다도 뭐 나갈 때도 켜놓고 나가고 장할 때는 안 돼요. 이거는 켜져 있는 동안만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이거 끄면 빛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까맣죠. 그러니까 이 전기의 단위를 와트라고 하거든요. 와트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고 합니다. 줄. 1줄이라는 에너지를 1초 동안 쓰면 1와트라고 해요. 100줄이라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막 써서 날려버리면 100와트라고 해요. 여기 등을 얘기할 때는 와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만 팍 나왔다가 딱 끄면 그냥 고세 에너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 동안만 이제 그게 열로 해서 도망가고 뭐 빛을 해서 도망가고 전부 이렇게 도망가지. 그러면 암 시간이 환자는 없어서 잠깐만요. 그런데요. 네. 평상시에 그 왼쪽 고관절이 네. 오랜 동안 아파서 네. 수면할 때, 수면 직전에 배 위에 얹어요. 네. 하루에 한 번밖에 네. 안 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이 베니라이트를 썼을 때 허리 사이즈가 가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저체중인데 요새 조금 체중이 빠졌거든요. 아. 빠져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요. 했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마시고 아픈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설탕이 세입판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빨리 없애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드시면서 쓰시면 돼요. 아 제가 예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살 빼는 실험을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뭐 살 빼는데 좋다는 거 갖다가 발표를 갖다 해라. 그래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는데 식약처에다가 실험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제안서를 내면 그냥 몇 달이 걸려가지고 이거 고쳐서 내라 해가지고 6월 달에 시작을 갖다 한 게 허가가 11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12월 달에 했네요. 그랬더니 12월 방학 전에 했더니 그때가 방학할 때예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남아있는데 학기가 끝났으니 저녁 때 가서 드시고 술 마시고 원래 조건이 뭐냐면 평소에 먹던 대로 과식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드시면 네.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살이 빠지시면 조금 더 드세요. 그러시면 그러면 암 환자는 그 암 환자 부위만 안 해도 다른 데는 예, 부위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예, 해도 다른데?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5분, 15분. 그러면 아까 햇빛 쬐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 환자가 햇빛 쬐지 말라 이런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근적에서는 햇빛을 당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리 되면 쬐지 마라 이거 굉장히 세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로우 500Hz 5분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걸 뭐 갓 태어나는 아이한테 쪼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일본에다가도 예전에 수출을 했었는데 일본은 열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0분 쓰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주면 정말 퇴짜 그래서 아주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쨌든 저희는 제품의 미니멈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그런 빛의 세기를 이렇게 해놨고 맥시멈은 30분 이상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 맥시멈 하이에다가 놓으시면 한 5분, 15분 정도 30분 쓰면 뜨거워요. 뜨거우면은 효과가 이렇게 떨어져요. 열치고. 그래서 공부해 가시면서 쓰시면 저 빛이 제일 좋은 영양입니다. 우리 알츠하이머 뭐 그런 데는 다 머리에다 쓰라고 했는데 뭐 여기다도 쓰고 이렇게 쓰시고 뭐 머리에다 배에다가 40에다 넣고 제가 쓰라고 그랬거든요. 배에다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뼈 있는 데다 이렇게 놓으시면 뼈 속에는 골수에는 그 스템셀 줄기세포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 암도 이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 뇌에 종양이 있을 때 예전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해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는데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핏줄에다가 놓잖아요. 그럼 뇌가 안 가요. 왜냐면 뇌에 이렇게 핏줄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그래가지고 BBB라고 해요. 브레인에 핏줄이 장벽이 돼가지고 줄기세포가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치과 의자에 세워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코에다가 줄기세포를 갖다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코 점막에는 그 신경줄기의 맨 끝에 촉수가 공기하고 가 있어요. 그리고 코 점막하고 뇌 사이에는 이렇게 얼기설기한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가 딱딱한 뼈가 아니고 얼기설기한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하는 플레이트가 이 사이로 이 신경줄기가 다 이렇게 통과해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로 그 줄기세포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뇌의 튜머를 치료한다는 임상연구들도 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 점막에는 코 점막 밑에 줄기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눈에 안 쪼이게 하고 코에다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쪼이면 거기서 줄기세포가 원시세포가 코 점막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 그걸 눈망이를 막고요 이렇게 찌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저게 없으면 아니 있어요. 안대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두껍게 하면 이렇게 못 안 들어가요. 되고 안돼 있잖아요. 네. 하는 거 그거를 하고 네.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네. 두 번 이렇게 하고 네. 그거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어쨌든 내가 그 그래가 아까 예. 원리에서 보셨듯이 빛을 쬐어주면 나쁜 활성산소를 그냥 팍팍팍 하고 없애는 멜라토닌이 세포 안에 팍 나와요. 그러다가 또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세포 내에 있던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기도 한대요. 그러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죠? 약을 처방해 주실 때 빛도 이렇게 햇빛을 약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햇빛 속에 뭐 10분 20분 걷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거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쪼이면 낫는데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쓰시면 정말 이거 무궁무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뭐야 그 다발성 골수와 네. 그거는 뼈에 있는데 그거는 그럼 함부로 써야 아니, 그런 거 이제 만약에 암이 있는 데는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게 그 뼈가 있으니까 그 아무데나 못 쓰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라든가 배는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저기 파트너 한 명이 그 뼈에 암이 있어요. 현재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저기 불편하잖아요. 일단 아프죠. 근데 지금 이제 통증은 없어졌어요. 이분은 온몸에 다 있는데 그냥 우리는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냥 썼어. 내 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쓰지 뭐. 근데 진짜 좋대요. 근데 나는 교수님이 좋은 게 우리를 약장사로 안 만들어줘서 난 너무 좋아. 이거면 이게 좋아, 요거 좋아. 이거 약장사잖아요. 근데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런 원리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고객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의 비즈니스는 정보를 주는 비즈니스지 약장사처럼 뭐 요거 하면 요게 나, 요거 하면 요게 나. 이게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계속 처음엔 저도 조금 빛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설명을 이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실력을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